우리의 어린 시절 마을마다엔 기와집이 있었다. 우리의 지난 세월이 살포시 내려앉은 기와 지붕마다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네의 멋이 흐른다. 겹처마와 용두, 막새, 기와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다. 직선이 이루어내는 곡선의 멋, 암수 기와의 조화, 해악이 깃든 문양. 그러나 자연과 이루는 그 소박한 화음을 이젠 듣기 어려워졌다. 늦은 밤, 장인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사라져가는 아름다움을 외로이 빚어내는 듯 전통 기와를 꺼내드는 제화장의 손끝이 뜨겁다.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예로부터 전통 기와 마을이었던 이곳은 옛날 기와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전통 재래식 가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한눈에 들어온다. 기와의 원료인 점토 흙에 물을 섞어 괭이질을 한다. 흙을 짓이기는 일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이다. 삼대째 전통 기와를 만드는 제화장의 길을 잇고 있는 정문길 씨. 그는 18살 때부터 이 기와 일에 손을 대기 시작해 제화장으로서의 갖은 일을 바닥부터 익혔다고 한다. 고질적인 가난의 늪에서 성품 고든 부친으로부터 모진 눈총 받아가며 온갖 잡일질에 해대던 눈물겨운 와공 시절은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른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어도 전통 기와를 만드는 일은 공들임 자체가 바로 기와 한 장이 되는 일이라고 정문길 씨는 지금껏 굳게 믿고 있다. 좋은 기와는 우선 진흙 반죽이 좋아야 한다. 그 옛날 대궐 기와를 만들 때는 황소를 동원했다고 할 만큼 진흙 밟기 과정은 꽤 힘이 드는 과정이다. 돌로 갈린 차. 돌을 골라내는 작업을 빼놓을 수 없다. 잔돌이라도 기와의 재질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진흙 밟기가 끝나면 반죽이 잘 됐는지 손끝으로 감정한다. 이 흙은 우리 지방 안강 노당에서만 나는 흙입니다. 점토 흙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기와 만드는데 제일 적합하다. 그런데 요 만드는데 상당히 그 옛날에는 저 뭐 속으로 말하고 말 밟고 달고 뭐 서로 끌고 다 몇 치기 하고 했지만도 중년에 와가는 그렇게 안 하고 사람이 물때를 줘가 발로가 밟고 또 괭이질하고 철사질 해가 무디를 3번 해가 돌로 갈리고 계속 이래 해가 5번쯤 합니다. 해가 무디를 만들어야 또 담사기가 갑니다. 해야만 이 물때도 맞고 이 돌 갈리기 없고 이거는 상당히 이래저래가 처지면은 기가 허리 나쁘요. 그거는 항상 아무렇게나 불어보이거든. 이래야 돼. 찰지고 속칭 기와골이라고도 불리웠던 전통 기와 마을 노당리. 역사적으로도 이곳은 조선시대부터 많은 와공들이 배출되었던 곳이었고 그것은 즉 이곳의 자연, 특히 토질이 좋다는 말과도 연결이 된다. 기와 두께를 고르게 잴 수 있도록 기와 가마에서만 쓰는 운대라고 하는 특수한 자를 써서 진흙을 떼어낸다. 이제부터 기와의 형체를 빚는 성형 과정이 시작되는데
가장 먼저 진흙판을 만든다. 일정한 두께의 진흙판을 만들기 위해 철사줄로 자르고 흙을 걷어낸다. 다음으로 표면을 고르게 민다. 다시 철사줄을 이용해서 기와의 크기에 따라 진흙판 자르는 작업을 한다. 그리고 미리 준비된 둥근 모골의 겉면에 삼배를 씌운다. 삼배 위쪽에는 작고 둥그런 끈이 달려 있는데 이것은 모두 나중에 기와가 잘 빠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삼배를 씌운 통의 겉면에 네모난 진흙판을 더 씌운다. 그리고 이제부터 기와 모양을 만들어 가는데 마치 도자기를 빗듯이 기와통을 돌려가면서 손으로 고르게 만든다. 기와의 기본형은 수기와, 암기와, 막새기와로 분류가 되는데 이것은 수기와의 제작 과정이다. 수기와는 지붕 바닥에 이어진 두 암기와 사이에 이어져 기와등을 형성하는 것으로 지금 진흙으로 덮여있는 이 원통 기와 안에는 이미 좁고 긴 막대기와 같은 분할 돌대가 끼워져 있어 나중에 건조의 과정을 다 마친 후에는 두 개의 수기와로 자연스레 분할이 된다. 삼배가 젖었을 때 기와통이 잘 빠지도록 위를 아래보다 조금 작게 만든 것도 또 하나의 슬기로운 지혜라 할 수 있다. 이제 다 뒤져진 원통 기와를 모골에서 드러내 건조장으로 옮기기 전 안에 삼배를 제거한다. 이번에는 암기와 제작을 위해 다시 철사줄을 이용해 진흙판을 자른다. 우리나라는 전형적으로 암기와를 만들어 바닥에 까는데 암기와는 수기와보다 넓다. 암기와 이음새 위로 수기와를 덮어 이어가는 것을 기와 잇기라고 하는데 암기와 제작은 그 제작 틀인 모골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수기와의 제작 과정과 거의 유사하다. 수기와의 모골은 둥근 통나무를 사용하는 데 비해 암기와는 20여 매 이상으로 이루어진 폭이 좁고 길쭉한 판자를 둥그렇게 엮어서 사용하고 있다. 수기와 제작대와 같은 방식으로 원통을 해체시켜 드러내고 삼배를 제거한다. 그리고 이후 건조 과정을 다 마친 후에는 이 둥근 기와판이 넉 장의 암기와로 분할이 된다. 이제 막새기와를 만드는 작업이 이어진다. 막새란 기와 한쪽 끝에 문양을 새긴 드림새를 덧붙인 것으로 처마 끝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무늬기와다. 암기와 끝에 무늬판 드림새가 달렸으면 암막새이고 수기와에 달리면 수막새가 된다. 옛 건축가들은 건축의 미가 처마 끝을 장식한 막새기와의 미에서 완성을 거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에는 막새기와를 만드는 기와장이에게 최고의 월급을 주었다. 또 백제에서는 막새기와의 예술성을 높이 여겨 와박사 제도를 두어 전문가를 배출하기도 했다고 한다. 나는 18살 때부터 어머니 도와가면서 또 공부해가면서
또 장사가면서 또 열심히 했는데 아버님은 항상 그 말씀하시기로 기와를 만들 때는 항상 그 힘을 쏟아가 이거는 지그러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푹 터놓고 한 집 한 집 물건을 만들 때마다 정성 들여가 하나하나라도 열심히 잘 만들고 참 내 물건이 나가면 어디에도 참 잘 떼었다는 소리 듣고 열심히마다 신경을 써가 하되 각각의 형태로 빚어진 기와들이 따뜻한 햇볕 아래 가지런히 늘어져 있다. 이것은 기와의 건조 과정으로 3, 4일간의 실내 건조와 4, 5일간의 햇볕 건조 작업을 거치게 된다. 이제 건조 과정을 마친 기와를 가마 안에 차곡차곡 쌓는다. 그런데 열을 가할 때 골고루 구워지도록 하기 위해선 쌓는 방법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요 가마에 사는 방법은 열로 인자 3인자로 열로 했다가 절로 했다 하는 이유는 불이 안 가서 떼면 고루 올라가기 위해서. 그래야 이 불이 올라갑니다. 기와를 놓는 손끝 하나하나에 세심한 주의를 놓지 않는다. 늦은 밤, 제화장은 불길이 보이는 가마 앞에 서 있다. 가마의 주인은 정성 들여 가마를 돌봐야 한다. 가마 속에 기와를 넣고 솔잎이나 장작으로 약 20여 시간. 어떻게 불을 떼느냐는 무척 중요한 일이다. 기와의 성패는 굽는 과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것은 중요한 과정이다. 불은 한 18시간 장작 불러 뗍니다. 떼면은 그 가마 속에 넣어놨는 걸 18시간 불 떼고 72시간을 제가 뜸을 지웁니다. 뜸을 지우면 뜸 지우고 난 다음에 뜸을 지어놔야만 이 뜸께 색깔이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이 온도가 900도 1100도로 올려야만 적어도 그 강도가 한 280 나옵니다. 나오지 900도 1000도를 안 올리면 강도가 안 나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가마에 불 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불 뗄 때는 신경을 얼마나 쓰라고 상당하십니다. 옛날에는 이거 지금 빌고 잘해달라고 항상 이 빌고 좀 잘 떼주시오. 그러고 합니다. 그리 이거 요 골고루 쭉 이렇게 골마다 잘 떼가 올라가야만 이게 이 불이 자고로 올라갑니다. 그래야 이 도수가 잘 맞아야 강도가 좋고 참 제일 좋습니다. 그것은 마치 도자기를 굽듯 지극한 정성을 필요로 한다. 불은 하루를 떼고 난 다음 또 하루를 식히게 된다. 가마에 바람이 새면 안 된다. 그래서 열이 새나가지 않도록 구석구석 입구를 막는다. 900에서 1000도가 넘는 열을 올리고 나서는 다시 뜸 들이는 과정이 이어진다. 이 뜸이 바로 가마 과정의 마무리로 2, 3일의 시간이 소요된다. 며칠 후 제화장이 다시 가마 앞에 섰다. 그가 막아놓은 가마의 문을 조심스레 깨고 있다. (40여 년을 넘게 해온 일이건만 매번 떨리는 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 제화장은 가마 속에서 잘 구워진 기와를 하나씩 꺼내든다. 마지막으로
불량 기와를 골라내는 작업이 이어진다. 그것은 두드려 듣는 강도에 따라서도 식별할 수 있다. 불량품은 과감히 깨어진다. 온 정성을 들여 만들었어도 마지막까지 최고의 기와를 골라내는 손길은 엄격하기만 하다. 그것은 오랜 세월 굳어진 자기 자신에 대한 엄격함이기도 하다. 제과장이 오늘은 한 기와 앞에 발길을 멈춰섰다. 자신이 만든 기와가 지붕 위에 이어지고 있는 현장이다. 기와는 예로부터 만드는 사람과 그것을 지붕 위에 놓는 사람이 따로 구분됐었다. 만드는 것만큼이나 기와를 잇는 일은 솜씨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와공이 용마루 곡선을 잡는다. 이제 옛 기와 특유의 천연의 선이 곧 형체를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탄성을 자아내는 우리만의 미학이다. 그 그냥 구조가 요 아까 말한 암기와 조이란 조강 암기와요. 숙기와 암막새, 속막새, 착고, 망화. 제일 우두머리는 저희다가 용도가 들어가요. 용마루의 긴 선을 타고 흘러내리는 첨화와 곡선미, 또한 서로 다른 부분들이 맞물려 이뤄내는 천연의 소박한 화음들. 그 의미 있는 아름다움이 오늘 특히나 새롭게 다가온다. 그래서일까 점점 사라져가는 옛 기와 앞에 선 제화장의 발걸음이 쉬이 떨어지질 않는다.